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2월 2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이번 주에 연휴가 많아가지고 시세가 제대로 파악이 되는가요? 시세 변동이 없이 전주 시세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 주가 지나야 시세가 제대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9,900만 원, 대구는 6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100만 원, 울산은 9,6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은 1억 1,500만 원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지금 새해가 지난 지 며칠 안 됐고 연휴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시세 변동이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 인천도 큰 변화가 없고요. 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이제 설 명절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형성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네. 예. 대표님 작년에도 서울하고 인천이 이 시세가 계속 요동을 쳤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명퇴자들이나 정년퇴직자들이 꾸준히 쏟아져 나왔는데 매물이 뒷받침을 못 해준 거죠. 네. 살려는 분들은 많이 몰리는데 파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 형성이 상승된 거예요. 예. 대표님 올해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명퇴자들이나 퇴직자들이 많이 문의를 하세요?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문의 수는 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지금 설 연휴가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어느 정도 가격 형성대가 드러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구대도시 전망 한번 해주시죠. 지금 서울 시세가 1억 1,500만 원이고 인천 시세가 1억 2,300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서울은 더 소폭 상승할 것 같고 인천도 한 100만 원 정도 상승이 예상돼요. 네. 예. 나머지 도시 중에 대구하고 울산은 어떻게 보세요? 대구, 울산은 이제 요금이 상승되게 되면은 당분간 택시 면허권 값은 오르지 않아요. 네. 왜 그러는 거니? 택시 면허권 값은 왜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거니? 택시 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2, 3개월 가드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더 떨어져요. 네. 왜 그러는 거니?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오른 가격만큼 손님 수가 좀 줄어든다고. 3, 4개월이 지나야 어느 정도 다시 원상궤도로 돌아서면서 택시 면허권 값도 그때 약간 상승이 하는 거예요. 예. 대구 같은 곳은 개인 택시 넘버 시세가 정말 저렴하잖아요. 이런 곳은 좀 감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해서 차량 대수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차량 대수도 많고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너무 대수가 많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인구수는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개인 택시 쪽 감차보다는 법인 택시 티오값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니까 개인 택시 한 대면은 법인 택시 3대 정도를 감차할 수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인 택시 쪽으로 감차를 많이 유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인상이 남는 거래건이 있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인데 네. 제가 아까 군대를 제대하고 첫 직장을 인천에서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시작했는데 조그만 빌라를 저는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빌라를 한 채 샀거든요. 빌라를 사가지고 결혼 생활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앞집에 사시던 분 어르신 자제분이 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구독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 통해서 왔는데 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저도 그분이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어르신하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로 저희 집사람이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아드님이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이제 사러 오신 거야.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드님이 오셔갔는데 딱 제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개인 택시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개인 택시를 매매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깃집을 크게 하시다가 고깃집이 너무 힘드니까 고깃집을 접고 개인 택시로 이제 바꿔 타시는 계기가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신차도 다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더라고요. 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서로를 알아보고 얼마나 반갑는지 모르겠어요. 예. 개인 택시 매매 상사를 하니까 옛날에 그 같이 생활했던 분들도 만나고 좋네요. 그분도 저 유튜브를 보고 전지는 몰랐는데 와서 깜짝 놀라신 거죠. 가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저 초등학교 동창도 여기서 매매를 하면서 만난 사례도 있고 그래요. 예. 네, 대표님, 구독자분들이 올해 나오는 그 개인 택시용 신차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택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잖아요. 네. 현대, 기아, KGM. 예, 현대자동차에서는 소나타 기준으로 DT23이 신차 가격이 2,58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3,859만 원. LPG 차량은 이 두 종류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종류로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가 있는데 아이오닉 5는 택시 전용으로 나왔고 가격대는 국비를 제외하면은 3,735만 1,449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이오닉 6는 택시 전용이 아니고 자가용을 택시로 변경해서 파는 금액이거든요. 국비를 제외하면은 4,02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에서는 LPG 차량이 세 종류 출시가 되는데요. K5, K8, 스포티지. K5 같은 경우는 풀옵션 계산했을 때 2,967만 원, K8 같은 경우는 3,711만 원, 스포티지는 3,734만 원, 상급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전기차로는 EV6 롱렌지가 있거든요. 롱렌지가 판매 가격이 5,935만 원인데 지자체 보조금을 빼면은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M에서는 토레스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3,6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종을 주로 선호하세요? 젊은 층들은 실용성을 선택해 가지고 소나타나 K5를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서 나이 좀 드셔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추후에 자가용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K8이나 그랜저 쪽을 많이 선호하세요. 네. 그러면 기존에 개인 택시 하시던 분들이 차량을 바꿀 때는 주로 어떤 차를 많이 선택해요? 처음에 바꿨을 때는 소나타 하시던 분들은 이제 다시 바꿨을 때는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랜저로 가시는 거고 K5로 했던 분들은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K8 종류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죠. 소나타하고 그랜저의 연비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은 배기량에서 좀 다르잖아요. 소나타 종류는 1999cc니까 배기량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3,500cc라고 배기량에서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했을 때 연료비로 따지면 한 2만 원 선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K5하고 K8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죠. K5도 배기량이 1999cc이고 K8은 3,500cc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나 배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K5에서 K8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개인 택시 차종을 선택할 때 브랜드 인지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대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죠. 현대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리고 색상도 많이 좌우가 돼요. 전에는 검정색을 많이 선호하셨는데 요즘은 흰색 계통을 많이 선호하세요. 흰색 차량이 나중에 판매할 때도 가격을 더 많이 물고 있어요. 현대차를 선호한 이유가 연비 때문인가요? 아니면 서비스 때문인가요? 연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은 쌓아왔던 인지도가 좋은 거죠. 그동안 현대 같은 경우는 소나타 전용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시리즈를 이끌어 왔잖아요. K5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소나타가 줄을 이루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K5라고 봐요. 예. 그러면 전기차는 주로 어떤 분들이 선택하세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료에 민감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채산성을 따지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월 소비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를 좀 선호하신 분들은 계속 전기차로 가시더라고. 전기차로 가면은 연료비에서 아무래도 세이브가 많이 되죠. 예. 그러면 LPG 차량하고 전기차 선택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래도 LPG 차량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죠. LPG 차량이 거의 60%라면은 전기차가 한 40% 정도. 예. 개인 택시 운행하다가 손님들이 개인 택시 차종을 보고 승차할까 말까 그런 결정도 많이 하나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따졌거든요. 좋은 차 아무래도 똑같은 가격에 타고 가다 보면은 좋은 차를 선호하셨는데 요즘은 거의 콜로 움직이잖아요. 콜로 움직이기 때문에 콜택시가 와가지고 차종에 구분 없이 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럼 대표님이 만약에 개인 택시를 한다면 LPG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을 아직까지는 선택하고 싶어요. LPG 차량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움이 좀 적죠. 나중에 차량을 다시 내가 탔던 6년, 7년 타고 다시 그 차량을 수출을 내보내도 어느 일정 금액의 가격을 물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연식 제한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21년 이전 미만 것만 수출 나오고 이후 거는 수출 자체가 안 나오고 내수로 판매해야 되는데 내수에서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예. 그래도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연료비에서 그만큼 저렴하잖아요. LPG 차량이나 비교를 했을 때 그랜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연료대가 120, 1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3, 4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연료에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하시는 거죠. 예. 대표님이 만약 또 개인 택시를 하게 된다면 저 차종들 중에서 어떤 차종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다시 선택을 하간다면은 전에는 저는 크레도스를 탔었거든요. 크레도스를 타다가 소나타를 탔는데 지금 와서 다시 택시를 해서 선택을 하라면은 그랜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요즘 그랜저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요. 예. 대표님이 실제로 여기 상담하다 보면 개인 택시 차종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그 고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랜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차를 선택할 건지 조금 비싼 차를 선택해 가지고 편하게 일할 건지 거기에 고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본인들 채산성을 따지는 거죠. 거기에서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랜저 갖고 일했을 때 연료비 감안하고 소나타 가지고 일했을 때 연료비 감안해서 어느 것이 더 채산성이 맞는지 거기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랜저나 K8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있을 사고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우선시해가지고 그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안전성은 소나타나 K5나 그랜저나 정면으로 사고 났을 때는 에어백이 요즘은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서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추후에 내가 개인 택시를 계속해서 끝까지 폐차할 때까지 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관뒀을 때 그 차를 자가용으로 변경해서 탈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관뒀을 때 자가용으로 사용할까지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예. 기존에 개인 택시 하시던 분들이 차를 바꿀 때는 대부분 신차로 바꾸나요? 신차로밖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신차가 아닌 중고차는 2년 미만의 차량을 사서 바꿔야 되는데 신차 가격이나 2년 미만 차량이나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99.9%가 새 차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개인 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신차로 많이 시작하세요? 아니면 중고차로 많이 시작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월등히 많아요. 10명이 왔을 때는 7명 정도가 신차를 선택하세요. 3명 정도는 경험이 없으니까 중고차 좀 굴리다 다시 바꿨다는 개념으로 오시는데 그분들도
바로 바꾸세요. 중고차로 가져가지고 말 오래 타지 않고 바로 와서 다시 바꾸시더라고. 예, 예. 네.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차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 택시는 손님을 실어 날리는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차도 좋지만은 채산성 있는 차가 최고예요. 그랜저나 K8이나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좋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연료비도 많이 나가고 추후에 수리비도 많이 나가니까 처음부터 좋은 차로 하지 마시고 좀 저렴한 차로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2월 2일입니다. 서울하고 인천, 기타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없네요. 아직 이번 주는 뭐 연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차종 선택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개인택시 차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찾아보시고 자기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